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장 큰 배경은 물가 문제입니다.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또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습니다. 미국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고금리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건지, 연준의 물가 목표 2%는 금과 옥조처럼 불변의 기준인지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송 기자,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께 발표가 됐죠. 네, 우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밤 미국 노동부가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. 앞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5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3.7% 상승으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를 넘었습니다. 네, 3.7% 전달인 8월과 같은 수치인 건데 이렇게 된다면 3.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네, 물가 상승률 2%를 목표로 둔 연준의 기준에 있어서 3.7%는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. 물가가 높다는 건 돈의 구매력이 낮아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의미인데, 금리를 높이면 돈이 은행 등으로 흡수돼 귀해지고 같은 단위 돈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%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겁니다.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주 강조하는 이 말 들어보시죠.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'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. 네,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%로 내려올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게 미 연준의 계획인 건데, 이번에 3.7%였으면 2%까지는 갈 길이 좀 멀거든요. 연준은 왜 2%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? 네, 학문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.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이 커지니까 미 상무부 부차관보 출신인 로칸나 의원은 물가 상승률 2% 목표는 과학이 아니다,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2%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? 1990년대 초부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약 30년을 미국은 대안정기라고 부릅니다. 이 당시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2% 수준이었습니다. 연준은 여기로 경제 시계를 되돌리려는 겁니다. 일종의 경험치기죠. 하지만 그간 물가 억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중국이 미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등 상황이 대안정기 때와는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2%는 어쩌면 다시는 닿지 못할 그림의 떡일지도 모릅니다. 네, 송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2%라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, 그러면 목표치를 2%가 아니라 3%로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? 네, 실제로 2%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. 로런스 볼 존스 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물가 목표가 3에서 4%로 상향된다고 해서 경제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현실성 없는 목표에 닿기 위해 무리한 긴축을 펼치다 경제 체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지 않도록 아예 목표치를 조정하자는 거죠. 네. 물가 목표가 3%대로 느슨해진다면요, 긴축의 끝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. 네. 중앙은행이 목표치를 풀면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인플레이션 탄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들에게 목표치 수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. 네, 고금리 시대의 터널의 끝이 어딜까, 이게 궁금했었는데 미국의 물가 목표 2%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군요.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.